해피 포에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최기환TV입니다. 자, 여러분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 지난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년을 유튜브 활동하면서 직장일 하면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2020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두가 다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오셨지요. 자, 내년 신축년 새해에는 모두가 뜻하신 바 이뤄내시고 구글 애드센스 승인 통과하셔서 성공하시는 멋진 유튜버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김진영 작가님의 2013년 첫 책 28 구두를 고쳐주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자, 우선 김진영 작가님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김진영 작가님은요, 출생은 1986년 3월 6일 출생이시고요. 신체는 167cm, 44kg 몸무게이십니다. 자, 데뷔는 네, 죄송합니다. 2013년 숲이 28의 구두를 고쳐 신을 시간으로 데뷔하셨습니다. 지금 이 책을 먼저 출간하셨습니다. 자, 경력은요, 2016년 구세권 홍보대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열심히 활동하시는 김진영 작가님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김진영 작가님 구세권 홍보대사로도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진영 작가님 꿈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요. 유튜브는 올리비아 K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김진영 작가님의 유튜브 올리비아 K로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영상 보시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림 주신 꼭 한번 남겨주십시오. 자, 틱톡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작품은 도서가 있고 앨범도 있고 공명 이제 가수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김진영 작가님의 노래 중에 뉴스칼 씨하고 부른 노래 석닥석닥 노래도 참 들을만하고 참 재미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디오 클립도 있다고 합니다. 자, 28 구두를 고쳐 신을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성탄절 연휴를 3일 2일차로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 받기 위해서 잠시 오늘도 실방 시간을 저녁 9시 반으로 바꿨습니다.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8 구두를 고쳐 신을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간도 청춘을 낭비한 적 없는 그녀의 이야기 28 구두를 고쳐 신을 시간 김진영 쓰고 그리다 28개의 직업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욕심 많은 그녀의 파란만장 스토리 대학, 스펙, 취업, 결혼 남들이 다 똑같은 검은 구두를 줬을 때 나는 당당히 빨간 구두를 갈아 신었다. 자, 이 책은요 28 구두를 고쳐 신을 시간이고요. 출판사는 라이스메이커가 출판사입니다. 자, 김진영 작가님의 모습인데요. 앞에 뒤에 참 예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예쁜 김진영 작가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네요. 정말 최고십니다.
김진양 28의 나이에 다른 사람들 몇 배는 많은 일들을 해본 욕심 많은 대한민국의 20대 여자. 본업은 수제화 브랜드인 부이너스의 대표감 디자이너이다.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고 다소 과격할 정도로 명랑한 톰보이였는데 예쁘고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굴곡 많은 성장기를 보냈다. 다단계, 사기, 사차 등 20대가 겪기에는 너무 버거운 경험들을 해왔지만 특유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인해 힘든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곤 했다. 늘 옆사람까지도 기운나게 만드는 활력 에너지로 현재 구두 디자이너 모델, 봉사활동, 라디오 CJ, 자기계발 강사 등 여러 일들을 병행하고 있다. 남들이 말하는 FM들의 성공 행로를 밟진 않았지만 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왔던 그녀는 대체 난 뭘 해야 하지라는 고민을 안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성공이란 그리고 인생의 행복이란 좋은 대학과 대기업, 취업과 조건 좋은 배우자로 기고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과 즐거운 일을 채워넣는 것이다라는 2013년형 롤모델이 되어줄 것이다. 아주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작가님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한순간도 청춘을 낭비한 적 없는 그녀의 이야기 28 구두를 고쳐줄 시간. 지금 너의 구두는 얼마나 빛나고 있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 여자에게 맞는 구두만 주면 그녀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이걸 마릴린 먼로가 말했다고 한다. 남자들은 아마 모를 것이다. 여자한테 구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많은 이들에게 마릴린 먼로는 금발의 가슴이 큰 여자,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여자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겠지만 사실 그녀의 IQ는 아인슈타인에 버금간다고 한다. 나는 잘 때 샤넬 넘버 5만 입고 잔다는 말만큼이나 관능적이면서 위트 있는 저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녀가 결코 백치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구두를 신은 여자랑은 말도 섞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도 있다. 사람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굳이 그럴 것까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자에게 구두란 단순한 패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만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 생각한다. 나는 구두를 만드는 디자이너다. 구두 디자이너인 나는 상대방의 구두만 봐도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은 물론 성격과 교양 수준까지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구두는 몸의 저 끝에서 나를 은밀하게 또 오롯이 말해주고 있다. 이게 김진양 작가님께서 설계하신 구두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예쁜 구두의 모습입니다. 구두가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네요. 자, 나는 이 책을 통해 구두와 여자 그리고 숨가쁘게 달려온 나의 삶에 대해 말해보려고 한다. 나는 단지 구두 디자이너로서 뿐만 아니라 28치고는 꽤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내 블로그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올리면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다. 내 일과 사생활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 가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기도 한다. 아직 30도 넘기지 못하는 내가 구두 디자이너라고 소개하고 신사동에 숍이 있다고 말하면
부모 잘 만나서 어린 나이에 폼나는 일하며 그림은 그리고 여행 다니는 별 고민 없는 여자애겠지 라는 반응이 오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부럽다면서 뒤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미곤 한다. 물론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화려하고 예쁜 일인 것도 많고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덤벼드는 무모한 면도 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나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주어지는 행운 정도로 폄하한다면 그건 너무도 슬프다. 어쩌면 화려해 보이는 내 겉모습을 보고 마치 머리를 못 나에 대한 선입견처럼 그들도 쉽게 사람을 판단해버린 걸지도 모를 일이다. 솔직히 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아이였다. 예뻐지고 싶었고 똑똑해지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지고 싶었다. 실제로 무척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별 고생 없이 곱게 자라온 삶과는 거리가 멀다. 내게 풍족한 자산이 있다면 그건 내가 겪은 수많은 경험들 뿐이다. 나의 아버지는 10여 년 이상의 병상에 누워 계시다 내가 수능 시험을 마친 후 이제 가도 되겠다는 듯 돌아가셨다. 엄마는 나와 내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 노점에서 분식을 팔았다. 난 학창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왔으며 서너 군데의 대학을 떨어지고 그나마 입학한 대학은 채 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중퇴를 했다. 다단계 유혹에 넘어갈 뻔한 적도 있고 2천만 원이 넘는 사채를 써서 두려움과 눈물의 나날을 보낸 적도 있으며 사던 집이 무너져 내린 적도 있었다. 당구장, 아르바이트나 보험사 재무설계사를 일을 한 것은 그나마 평범한 경험에 속한다. 내가 살아온 28회의 인생은 단 한순간의 여백도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 밖을 나서기 위해 구두를 신는 것처럼 나는 언제나 신발끈이 단단히 묶인 진행 중인 삶을 살아왔다. 나 이만큼 힘들게 살아왔으니 함부로 멋대로 평가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싶은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다녀 잘 닦여진 길을 간다는 것도 축복받은 삶이지만 나처럼 맨손으로 가지 않는 길을 찾아가는 것도 잘못된 삶이 아님을 말해주고 싶었다. 이미 닦고 닮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TV 드라마처럼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비슷한 생각과 비슷비슷한 삶을 사는 것 다음 장이 예상되는 삶은 너무 지루하니까. 이 책을 통해 나는 마치 불나방들이 하나의 불빛으로 모여드는 단 하나의 삶의 방식만 고집하는 수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아찔한 삶도 썩 괜찮지 않냐고 말하고 싶다. 동시에 평범하거나 힘든 상황인 이들에게 나도 지금의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 나는 뻔하디 뻔한 얘기를 해주고도 싶다. 뻔하지만 그들에겐 분명 울림이 될 거라 믿는다. 맞습니다. 분명한 울림이 될 거라 믿습니다. 김진현 작가님의 겪으신 고생들은 훗날에 지금 자산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청진에 겪는 아픔도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큰 자산이 될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니까 청진이고 그 아픔을 딛고 새롭게 도전하며 열심히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최고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와 구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수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구두를 만드는 일에 더 애착을 두었던 이유는 구두를 만들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갈 날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왔기 때문이다. 구두는 여자의 삶을 대변한다. 자기의 청춘이 얼마나 값진지 모르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말해주고 싶다. 이봐, 꼬리 그게 뭐야? 예쁜 구두를 신어봐. 아마 이 구두가 지금 당장 널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 이제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 나의 삶과 구두에 대한 예쁜 이야기들을 펼쳐보려고 한다. 무모하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때론 가슴이 아리따할 수도 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누구든 엿보면서 자신의 삶을 가꾸는데 내가 조금의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나는 오늘도 예쁜 구두를 신고 또 누군가의 예쁜 구두를 만들어 나간다. 인생을 디자인하는 김진현 작가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김진현 작가님의 디자인 구두들이 아름답게 지금 그려져 있고요.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정말 작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누구나에게 첫은 두렵고 벅차다. 아름다운 구두를 담고 있는 신을 그린 듯한 모습이 나와 있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누구에게나 첫은 두렵고 벅차다.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시작은 두렵고 벅차기도 하죠. 그런데 그 어려운 시작을 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요. 시작했다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시작하십시오. 유튜브 시작하시고 도전하셔서 꼭 성공하는 유튜버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곧 조카를 출산한 누나한테 구두 선물을 하려고 해요. 대표님이 직접 디자인해 줄 수 있으세요? 어느 날 한 남자 고객이 나의 구두 브랜드인 브이너스로 연락을 주었다.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쁘다 생각하며 나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 사실 이 구두를 의뢰받기 전까지 나는 도매업체의 샘플을 받아 고객들이 주문하면 다시 공장에 수주를 넣는 방식으로 구두를 판매해왔다. 그러니까 브이너스 라벨을 단 첫 구두는 따로 있지만 사실상 이 남자 고객이 주문한 구두가 바로 내가 디자인해서 만든 첫 구두인 셈이다. 안 그래도 당시에 나는 구두 공부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던 차였다. 업체에서 가져다 판매하면서 이것저것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구두 일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새겼던 한 사람을 위한 편한 구두를 만드는 것에 도전하고 싶었다. 물론 기존의 디자인이라도 고객에 맞춰 발볼, 굽높이, 발목 스트랩같이 일부를 수정해서 팔긴 했다. 하지만 그것은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만을 위한 디자인은 아니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이런 주문이 들어와 나는 자체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막상 구두를 디자인하려고 하니 걱정 같기도 설렘 같기도 한 두근거림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나는 원래 꽤 긍정적인 편이고 겁도 없다. 그래서인지 많지 않은 나이에 별의별 일을 다 해봤다. 일단 하고자 하는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진하는 일명 황소형 인간. 그런 나답게 걱정은 잠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진짜 내 구두를 만들어보자 라고 결심했다. 일단 그렇게 마음먹은 후에 내 디자인을 가지고 직접 제작해 주실 분을 찾아야 했다. 내 사전에 대충 났다. 디자인 바이 김진양을 붙이려면 3대째 구두를 만드는 이태리 장인까지는 안 되어도 구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남다른 그런 분의 도움이 필요했다. 긴 고민 끝에 전에 몇 번의 도움을 받았던 장인 선생님과 일을 함께 하기로 했다.
수십 년 동안 구두를 만들어 오고 유명세를 진행해 오신 베테랑이기 때문에 실력은 물론이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눈빛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본인 스스로 구두장이라 불러달라고 할 만큼 구두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으로 실제로 일평생 구두만 알고 살았다고 한다. 진양씨, 이제 직접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장인 선생님은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네, 사실 구두일 시작한 건 발이 편한 신발, 마음까지도 편하게 만드는 신발을 만들고 싶어서였는데 그러려면 제가 직접 디자인해야 하겠더라고요. 구두 주인을 생각하면서 예쁘면서도 편한 구두를 만들고 싶어요. 좀 힘들겠지만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흐흐. 그래요. 진영씨라면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부탁해요. 이후 나는 구두 주인이 될 누나분의 취향을 파악하기에 나섰다. 고객으로부터 누나의 평소 옷차림과 성격에 관해 듣고 메모했고 누나의 사진을 받아보기도 했다. 굉장한 미인인 누나의 사진을 보자마자 번뜩 떠오르는 건 바로 레오파드 출산 후에 신의 구두이기에 안정감 있도록 발목에 스트랩을 달면 더욱 좋지 않을까? 역시 김진영 작가님에 다운 창의적인 생각이 있으십니다. 작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장인 선생님을 따라서 성수동에 가죽 원단 가게에 갔다. 난 운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딱 원했던 네오파트 무늬 원단이 눈에 띄었다. 성수동에서 홍대까지 구두를 제작하면서 참고하기 위한 구두들을 큰 봉투에 담고는 질질 끌고 지하철을 오르내렸다. 사람들이 나만 쳐다만 보는 것 같았지만 내 구두를 만든다는 생각에 마냥 기분이 좋았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했다. 선생님, 이분은 옷차림은 굉장히 깔끔한데 구두로 포인트를 주시는 분이라서 너무 단조로운 디자인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굽 말고 좀 더 섹시하게 잡아주는 굽 없을까요? 그렇게 세부 시안에 저장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맞춰나갔다. 그렇게 디자인을 완료한 후 이제 장인 선생님이 화장 전장을 찍어주실 일만 남았다. 마치 첫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나 아빠의 마음이 이럴까? 구두가 장인 선생님의 손을 거쳐 제작되어 나오기를 기다리는 2주 내내 나는 설렘 밤 각장반으로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새로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너무 겁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당신에겐 예쁘게 제작될 첫 구두가 엄청나게 멋지게 반짝하고 나타날 테니까. 와. 김진양 작가님의 구두 이제 디자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창의적인 생각으로 구두를 만드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장인이십니다. 김진양 작가님 구두 디자이너로서도 정말 최고이십니다. 보이시죠? 여기 구두 디자인 작가님께서 디자인하는 구두의 디자인의 모습인데 형상화한 모습이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김진양 작가님 최고이십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 장인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진양씨, 드디어 첫 구두가 완성됐어요. 아, 정말이요? 두근두근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월 초 눈이 쌓인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지만 나는 얼른 나의 첫 구두를 만나보기 위해서 뛰고 또 뛰어갔다. 나는 장인 선생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눈물을 쏟았다. 뭐라 표현하기 힘들 만큼 벅찬 기분이었다. 장인 선생님은 까만 연료가 묻은 손으로 내 두 손을 꼭 잡아주셨다. 거봐요, 진양씨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잖아. 그분의 두 손은 고목같이 거칠고 투박했지만 오는 내내 얼어있던 내 손을 사르르 녹일 만큼 따스했다. 나의 첫 구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고백하자면 너무도 욕심이 나서 나도 똑같은 것으로 하나 더 제작하여
신고 있다. 고객에게 이 구두를 보내는 마음이 마치 내 아이를 입양 보내는 그 마음과 같다면 과한 표현일까? 고객도 누나분도 이 구두를 마음에 쏙 들어 신고 하시길 바라면서 내 생에 처음 만든 구두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첫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20대가 되어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다양한 첫수를 경험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 첫사랑을 경험할 것이고 첫 직업을 가져볼 것이고 첫 월급을 탈 것이다. 나 역시 모델, 바리스타, 음악방송, CJ, 보험 설계사, 강사 등 누구보다 다양한 이력들로 20대를 불태웠고 이 모든 것에는 첫 순간이 있었다. 그때마다 나라고 왜 떨리지 않았겠으며 왜 두렵지 않았겠는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 눈물이 다 흘려버려 바닥이 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 그때마다 내 옆에는 언제나 또 다른 장인 선생님이 내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 어려운 고비를 넘긴 순간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희열이 찾아온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새로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너무 겁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당신에겐 예쁘게 제작된 첫 구두가 엄청나게 멋지게 반짝하고 나타날 테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시작은 참 중요하죠. 첫 시작을 하고 날 때 그 두려움을 잃고 용기 있게 시작한다면 언젠가 성공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채널 꼭 성공하시고 구글 애드센스 승인 꼭 받으시기 저는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게 김진영 작가님께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구두라고 합니다. 정말 모양이 아름답고 예쁘고 디자인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최고이십니다. 김진영 작가님. 부이너스 구두 제작 과정 훔쳐보기. 구두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이너스의 구두 제작 과정을 잠깐 보여주려고 한다. 물론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대강은 이런 플로를 가지고 예쁜 구두가 제작된다. 구두를 좋아하고 막연하게 디자이너를 하면 패션 전공의 외국 유학 정도는 기본이겠지라며 지레 겁먹고 도전도 해보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 1. 구두 제작 의뢰 및 의뢰인의 취향 파악. 구두 의뢰가 들어오면 기본적인 조건들을 메모한다. 그리고 구두를 신게 될 분의 취향을 파악한다. 평소의 옷차림, 성격 등을 파악하고 혹시 선물일 경우에는 받게 될 분의 사진을 꼭 보여달라고 한다. 그래야 판단 미스를 줄일 수 있다. 대강의 예산에 맞게 금액도 결정한다. 2. 스케치. 이런 드로잉북에 러프한 스케치로 여러 디자인을 그려본다. 이거다 싶은 생각에 드는 스케치에는 곧 채색에 들어간다. 이때 원단의 소재도 미리 대충 생각해 둔다. 가능하다면 의뢰인에게 이 디자인에 대한 컨펌을 받기도 한다. 3. 원자재 구입. 디자인된 스케치를 들고서 성수동이나 동대문 등에 있는 도매시장을 찾아가 이 구두에 맞는 원자재를 구입한다. 예산에 맞추어 좋은 원단을 가급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게 관건이다. 4. 작업 지시서 작성. 내가 직접 제작을 하지는 않는다. 실질적인 제작은 장인 선생님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그 장인 선생님에게 보내드릴 작업 지시서를 작성한다. 5. 드로잉. 라스트 드로잉. 이렇게 생긴 걸 라스트라고 한다. 정해진 라스트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실제 구두에 맞게 샤프로 스케치한다. 6. 패턴 내기. 잘 그려진 라스트에 붙은 테이프에 칼집을 내어 테이프를 패턴 위에 붙은 후 종이 패턴을 낸다. 7. 재단하기.
종이 패턴대로 가죽에 대어 이 가죽을 재단한다. 8. 미싱. 재단된 가죽을 잘 조립하여 미싱을 박는다. 이 과정이 바로 수제화의 관건이다. 기계가 하지 못하는 정교한 작업들 손과 미싱을 잘 조정하여 틀림이 없도록 세심하게 작업한다. 9. 저부 제작. 저부란 제작이라는 뜻이다. 라스트골에 완성된 구두 가피를 사서 여러 과정을 통해 구두가 제작된다.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 10. 검수 및 포장. 완성된 구두에 스크래치 등의 흠은 없는지, 본드가 번지지 않았는지, 양쪽 밸런스는 잘 맞는지 등을 검사한 후에 포장을 한다. 부이너스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여 받는 분들이 더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게 바로 김진현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두 제작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하게 잘 만들고 계신 작가님이 모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즐거운 먹방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공개할 먹방은요, 노란 초코파이 바나나 장입니다. 군대에서 얻어먹고 지금도 유튜브 먹방하면서 자주 먹고 있는 오리온 초코파이 여러분들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오늘은 음료수로 맥코를 준비했습니다. 자, 맛있겠죠? 자, 여러분들과 모두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먹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코파이 먹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코파이 ASMR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잘 들리시죠? 짠. 와, 초코파이 맛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함께 드셔보세요. 아, 맛있겠죠? 아, 정말 맛있죠? 어우, 초코파이 맛이 환상적입니다. 굿, 맛있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초코파이는 매주 먹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한 분도 안 들어오고 계시네요. 그래도 이렇게 혼자 실망하면서 여러분들께 행복이라도 전해줄 수 있어서 정말 저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한 분도 안 들어오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행복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않겠어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날씨가 맑은 날도 있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 시청자가 한 분도 안 오시더라도 저는 인생에 이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즐겁게 방송하고 있다면 정말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죠. 아우, 맛있다. 초코파이 진짜 맛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먹었던 초코파이인데 그 맛은 어찌가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이 초코파이의 CM성이 생각나네요. 매주 먹는 거지만 정말 맛이 달려옵니다. 맛있다.
음, 음, 음. 와, 초코파이 맛이 완전 꿀맛이죠? 여러분은 초코파이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코파이에 대한 추억이 남다르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먹어봤던 초코파이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매일 하루에 한 개씩은 초코파이 먹고 있는데 느낌이 확 다릅니다. 초코파이 먹으면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눈물도 나기도 하고,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져서 눈물도 나기도 합니다. 음, 맛있네요. 아, 이거 너무 좋아. 맛있습니다. 조금, 음, 음, 음. 자, 이번에 맥콜 ASMR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리시죠? 양소리. 맥콜 ASMR. 자, 여러분들 한잔 해보세요. 아, 자, 맥콜 ASMR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원샷이지.
자, 김진양 작가님의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맛있게 먹었으니까 자, 힘내서 김진양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탈 커뮤니케이터가 뭐예요? 글쎄요, 바이탈 커뮤니케이터가 뭘까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주로 물어오는 질문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저 삼성 다녀요. 작은 쇼핑몰 하나 하는데요. 이런 답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난 그럴 때마다 내 스스로가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는 일이 없어서, 아니 반대로 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답하면 좋을지, 내 직업을 뭐라고 짤막하게 말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그렇죠. 김진현 작가님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고의 멋진 바이탈 커뮤니케이터이자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가수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는 이제 브이너스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정말 다방면에서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내 직업을 뭐라고 짤막하게 말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주저리 내가 하는 일을 읊어대면 진득하게 듣지 못하고서 딴청을 부리거나, 어떤 때는 딱히 하는 게 없는 사람 아니냐는 식의 상대방의 태도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난 참 많은 일을 해왔다. 처음부터 일이 좋아서 시작한 건 아니었다. 아빠는 늘 누워 계셨고 엄마 혼자서 우리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두 남동생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 나는 중학교 때부터 엄마를 돕기 위해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는 분식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소한 용돈 정도는 스스로 해결했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나중에는 횟집에서 3kg 가까이 하는 회접시들을 양손에 들고 서빙하는 일도 척척 해냈고, 당구장에서 공을 반들반들하게 닫기도 하며, 정말 그야말로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모두 다 섭렵할 정도였다. 20살이 넘어 서울에 올라오면서부터는 먹고 살아야 하는 이런 절박한 이유도 물론 큰 부분이었지만, 일에 대한 관점이 다소 달라졌다. 기존의 서빙이나 당구장 아르바이트는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달려든 일이라면, 이제부터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재미있는 이들의 욕심이 생긴 것이다. 청소년기를 지방에서 보낸 촌뜨기에 이런 서울이란 곳은 어찌 보면 기회의 땅이었다. 그런 일에 대한 호기심과 욕심 때문에 서울에 올라온 지 8년이 지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늘어나도 정말 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다. 정말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시는 김진현 작가님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가지 일도 하기 힘든데 여러 가지 일을 잘 해내시는 모습 보니까요, 제가 좀 많이 배울 점도 있다 생각합니다. 모델 활동, 보컬, 라디오 방송, 연탄 나눔, 봉사활동, 포토, 파티 플래닝, 그림 연기, 글쓰기, 그리고 가장 소중한 브이너스 구두 디자인과 패션 편집서가 나눔을 함께하고 있는 너보연시어 대표 활동.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의 이력이다. 어느 하나를 내 직업이라고 한정해버리기에 모두 다 내게는 소중하고 열렬한 내 삶의 일부이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한다면 누가 진득하게 다 들어주겠는가? 나한테 정말 호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이런 내 복잡한 이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한다는 얘기죠? 라며 대충 알겠다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또 나눔이나 봉사활동 같은 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든가, 한 우물을 제대로 파는 지혜는 부족한가 보군요
라는 식으로 내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괜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금 움츠러들었다. 작가님,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자신의 뜻을 펼쳐가는 그 모습이 하나가요,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작가님도 스스로가 이렇게 세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고민은 바이탈 커뮤니케이터라는 내 브랜드가 생기면서 사그라졌다. 바이탈 커뮤니케이터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로 묶어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다. 이 명칭은 SNS로 알게 된 한 아타 작가님이 지어주신 명칭이다. 한 작가님은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알게 된 분이다. 연탄 나눔이나 그림 나눔 등 내 일에 대해 공감해주고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셨다. 하루는 한 작가님에게 내 평소 고민을 털어놨다. 내가 좋아서 다양한 일을 하긴 하는데 가끔 대체 뭐하는 사람이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속상하다고 말이다. 요즘 힐링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진양씨 활동하는 걸 보면 힐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치유 이전에 에너지를 확대해주는 사람이랄까? 진양씨가 하고 있는 일들도 그렇죠. 하나로 부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일들이고, 그래서 굳이 하나의 보편적인 일로 묶지 않아도 되는, 그게 진양씨와 진양씨 하는 일의 특성인 것 같아요. 나는 단지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왔을 뿐인데 작가님이 훨씬 더 훌륭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 같아 내 일들에 더 빛을 발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한 작가님에게 쉽지 않은 부탁을 했다. 저 한 작가님, 사실 지금 제 명함에는 브이러스랑 러브앤쉐어만 넣었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같이 명함에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세울 만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일들을 알려주면 그들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곰곰이 생각해보던 한 작가님은 좋은 생각이 났다며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진영씨, 명함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우지 않는 이상 그걸 다 넣을 순 없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많은 일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하나로 묶는 게 바로 브랜드잖아요. 진영씨도 자신만의 휴먼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휴먼 브랜드요? 내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었다. 브이너스가 진영씨가 만든 구두 브랜드인 것처럼 진영씨한테도 그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저 모든 일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좋은 이름으로. 그럼 한 작가님이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쉽지 않은 요청을 드렸다. 프랑스에서 브랜드에 관해 공부하고 직접 브랜드 관리 작업을 해온 분이니 나보다는 훨씬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주실 것 같았다. 친절하신 한 작가님은 알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내 앞으로 택배가 하나 왔다. 한 작가님이 보내주신 것이었다. 포장을 풀어보니 명함 박스가 나왔다. 바이탈 커뮤니케이터 김진양, 명함에 적힌 나의 브랜드였다. 무슨 뜻인가 싶어 한 작가님께 연락을 했다. 한 작가님은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도 고민해서 지은 브랜드라며 말했다. 진영씨의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무엇을 하든 활력으로 소통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이탈 커뮤니케이터라고 지어봤어요. 어때요? 세상에 내 일에 대해서 이토록 통찰력 있는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던가. 작가님 정말 최고예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한 작가님은 이 명칭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했다. 진영씨 하는 일들을 봤을 때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계속 자기의 가능성을 넓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작가님 과찬이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김진현 작가님. 나는 조금 쑥스러워서 얼굴이 달아오는 것 같았다. 사실 브랜드라는 것의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제약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유한 콘셉트를 말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 이상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바이탈 커뮤니케이터라면 진영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담고 거기다 앞으로 또 더 해보고 싶은 일들까지 포함할 수 있거든요. 한계를 찌어버리는 이름이 아니라 가능성을 더 넓히는 이름이에요. 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역시 내가 존경하는 한 작가님, 저 좋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인 내게 이렇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시다니 저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보다 저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김진영이라는 제 이름만큼이나 바이탈 커뮤니케이터라는 브랜드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늘 따뜻함과 활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아우,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진영 작가님. 나는 새로 선물 받은 명함을 보고 한 손을 왼쪽 가슴에 대보았다. 콩닥콩닥.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무게감이 더 커져가는 느낌이었다. 내 행동이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활력을 준다면 이 이름이 아깝지 않은 것 같은 믿음이 생겼다. 김진현 작가님이 인터뷰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우, 정말 최고의 아름다움이십니다. 미인이십니다. 최고의 미인이죠. 구두가 없었던 여자 엄마. 우리 딸의 첫 도전지 때 예쁜 구두 하나를 선물해 주고 싶어요. 아내와 딸이 함께 신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쁜 아기의 아빠가 커플 슈즈를 주문했다. 이 고객분은 딸과 아내의 사진까지 내게 보여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셨다. 나중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신은 커플 슈즈는 어떤 구두보다 예뻐 보였다. 구두를 만든 나보다 더 뿌듯해하는 아기의 아빠를 보니 내 기분은 더욱 좋아졌다. 그리고 엄마와 아기가 똑같은 신발을 신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문득 우리 엄마 생각이 났다. 내 기억 속의 엄마는 항상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만큼 삶이 고됐기 때문이다. 늘 병원에 있던 아빠를 대신할 사람이 우리 가족에겐 필요했다. 매달 생활비가 필요했고 등록금과 학원비를 내줄 사람이 필요했다. 우리 남매는 아직 어렸고 그 짐은 엄마가 고스란히 지게 되었다. 엄마는 그 힘들다는 도배 일을 시작했다. 일을 마치고 온 날에 엄마는 곧장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당신의 온몸을 팥수로 도배하기도 했다. 그렇게 힘든 엄마는 항상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딸, 오늘은 뭐 맛있는 거 해줄까? 평범하고 소박한 엄마만의 위로 방식이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어린 나를 점령해버리기 전에 엄마는 늘 맛있는 간식을 해주었다. 동생들과 엄마가 함께 둘러앉아 맛있게 먹고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그 짧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우리 가족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포장마차는 처음으로 생긴 우리의 가게이자 우리 가족의 꿈이기도 했다. 엄마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 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남에게 매정하게 쫓겨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자리에서 먼저 털을 잡은 상인들이 엄마에게 몰려와 다른 데로 가서 상사하라며 엄마를 내쫓은 것이다. 우리 가족의 현재와 미래가 그 포장마차 하나에 모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엄마는 이를 악물고 그 무거운 포장마차를 끌고 공원 옆 골목까지 와서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중학교 때 교복을 입고 학교가 끝나면 늘 엄마의 포장마차에 들러서 떡볶이와 붕어빵을 마음껏 먹고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다. 남자도 하기 힘든 그 고된 일을 하면서 당연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테지만 엄마는 우리 앞에서 절대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손님들에게도 항상 밝게 대했던 엄마 덕분에 우리 집은 하루하루 벌어서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었다.
항상 그렇게 밝은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사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장사를 끝내고 돌아온 어느 날 매서운 겨울에 밖에서 늘 서서 일하는 엄마의 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지독한 동상에 발이 땡땡 얼어 아파하던 엄마는 그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되는 통증에 시달렸다. 부모님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셨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는 작가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정말 현열십니다. 아파서 잠도 한숨 못 자던 밤을 견디면서도 다음 날이면 바로 장사를 나가곤 했다. 엄마에게 쉬는 날이 없었다. 늘 무적이었던 우리 엄마도 삶을 놓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다. 수면제를 바닥에 놓고 엄마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했다. 지긋지긋한 삶을 이제는 놓아버리려고 한 순간 엄마는 마지막으로 우리 남매의 모습이 눈에 담으려고 했다. 한 방에서 옹기종기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말칵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누군가에게 뺨을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들더란다. 나 편하자고 저것들을 놓고 갈 생각을 하다니 엄마는 결국 수면제통을 쓰레기통에 넣고 자고 있던 우리 한 명 한 명을 쓰다듬고 보듬고 안아주었다고 했다. 누구에게 무엇이 그렇게 미안했는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다. 엄마는 그렇게 고맙게도 살아주었다. 우리에게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생의 시기가 조금 지난 듯한 적이 있었다. 엄마는 연탄구이 식당을 개업했고 초반에는 늘 그랬듯이 장사가 좀 잘 되기도 했다. 늘 엄마에게선 숯불 냄새가 났다. 그래서 그 숯불 덕분에 힘겹던 엄마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잠결에 전화 한 통을 받고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병원이었다. 엄마가 연탄가스에 중독돼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다. 나는 그때도 아직 어렸고 작았다. 그리고 두려움이 시작됐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만은 내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나는 아직 너무 무서운 게 많은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눈물이었다. 불이 났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 눈으로 직접 본 엄마의 모습은 더 놀라웠다. 엄마의 온몸이 파랬다.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TV나 영화 속에서 봤던 장면 같았다. 엄마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새파란 엄마의 몸에서는 연탄 냄새가 가득했다. 이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라니. 고작 연탄 냄새만 자욱한 게 엄마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니. 너무 무섭고 미안해서 엄마한테 기대서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엄마 죽지마. 엄마 없으면 안 돼. 뭐든 다 내가 미안해. 삶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날 응급실의 엄마를 보고 나는 완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 순간 요란하게도 오래되던 내게 엄마의 손길이 느껴졌다. 힘겹게 눈을 뜬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만 괜찮아. 엄만 괜찮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나의 절박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엄마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엄마 단 한 사람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다. 어렸을 때 너는 구두를 신고 립스틱을 바르고 한 손에 백을 든 예쁜 여자의 차림을 한 엄마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늘 앞치마를 메고 있었고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 엄마는 아빠가 아픈 그 순간부터 여자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아빠가 되었고 밖에서는 막일을 하는 노동자가 되었다.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온 엄마를 위해 나는 구두를 선물하기로 했다. 이 작은 선물이 엄마가 그동안 여자로서의 삶을 놓아버린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아기와 엄마의 커플 슈즈를 완성하고 나는 엄마와 나의 커플 슈즈를 만들기 시작했다. 성인이 되고 밥벌이가 무엇인지 여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된 내가 이제 엄마가 늘 보살펴 주어야 할 딸보다는 든든한 친구가 되고 싶다. 엄마와 나의 커플 슈즈가 바로 그 첫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작가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고 저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작가님은 더 어렵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작가님 모습과 또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합니다. 김진현 작가님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자, 요거는요 김진현 작가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아기 커플 슈즈를 만들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커플 슈즈라고 합니다. 아기와 엄마의 커플 슈즈 정말 예쁘고 보기 좋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김진현 작가님.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김진현 작가님의 제 첫 번째 스피치 책 28번째 구두를 고쳐주는 시간 이런 책을 읽어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 2020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0년의 마지막 해인데요. 여러분 지난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내년 다가오는 2021년에는 내통TV님께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내통TV님. 아닙니다. 이제라도 와주셨으니까 저는 반갑고 감사합니다. 내통TV님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자, 2021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데요. 이제는 2020년 남은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한 해는 코로나가 몰락하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고 유튜브 하시는 여러분들이 일이 모두 다 잘 풀려서 유튜브 채널 성공하시고 구글 애드센스 승인받고 여러분의 진정한 유튜버로서 월급 받는 그날이 오길 진심을 바랍니다. 여가란 TV님 안녕하세요. 여가란 TV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자, 여가란 TV님께 제가 스패너를 선물해 드릴게요. 여가란 TV님 다음에 제 채널 방문하실 때 채널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스패너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고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꼭 성공하셔서 구글 애드센스 승인 받으시고 유튜브 월급 받는 최고의 월급을 받는 유튜버가 되십시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도 저와 함께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해피 포에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해피 포에버.